어제 일본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인해 불거진 한일 관계 악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을 향한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놀이は大好き。韓国コスメも使ってます。韓国ドラマも見ております。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이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트너라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日韓関係をこの未来志向で安定的に発展させたい。こんなふうに私は考えております。ですから大統領との間でも会談を希望いたしております。 대북 공동 대응 측면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와 경제 협력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처음 만나게 될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각국 정상과 만날 귀중한 기회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한국이 반대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속하고 역사 문제의 강경 우익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다만 당장은 안보 현실을 고려해 한일 관계를 깨는 행보는 자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카이치와 두 번 결혼한 일본 첫 퍼스트 젠틀맨입니다. 첫 여성 총리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배우자도 첫 퍼스트 젠틀맨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바로 사진 속의 이 인물이죠. 다카이치 총리의 지금 남편 야카모토 다쿠입니다. 전 중의원, 본인도 의원 생활을 했었던 인물이다라는 건데 지금 보니까 두 번 결혼했다라고 나와요. 왜? 이 첫 번째 이혼했었던 이유가 양쪽의 정치적 생각이 너무 달라서 지금 다카이치는 지금 아베계로 되죠. 극우 쪽의 아베계인 거고 지금 이 남편 야카모토 다쿠는 야마모토 다쿠는 지금 여기는 이시바시게루 쪽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정치적으로 좀 달라서 헤어졌다가 다시 결혼을 한 두 번 결혼한 젠틀맨인데 근데 이 젠틀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다카이치 총리 자체가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내가 평생 밥 줘줄게 라고 하면서 데려갔고 실제로 주방에는 여기는 내 성이니까 들어오지 마 라고 하면서 다 이게 밥을 또 해줬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참 이게 이 첫 여성 총리라는 게 조현산 변호사님. 아내분이 나 총리 해야겠어. 아침밥 좀 쳐줄 수 있겠어? 라고 말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진짜 부엌이 나의 성인이 들어오지 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내조죠 이제는 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전 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퍼스트 젠틀맨 입장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를 지지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카이치 내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이번 두 분의 그런 연애라든가 결혼 과정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남편이 어떻고 이런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와의 관계 아니겠느냐. 그거인데 괜찮겠어?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볼까요? 한국에서 일부 우려가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난 한국 기임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 한국 대통령과 만날 날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펙에도 올 거다라는 거죠. 이거 송영훈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표면적으로는 한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온건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자유연정이라고 그러죠.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의 연정은 평화헌법 개정을 연결고리로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은 결국 미국의 동의, 그리고 주변국의 반발이 없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미국을 설득하고 이렇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결국은 외교적인 장애물이 하나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그 전후 체제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일종의 수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정지 작업 차원에서 한국과 표면적으로 잘 지낼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용인해도 좋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표면적으로 친하게 다가오는 걸 있는 그대로 믿고 평화헌법 개정까지 오케이 해줘도 되는 건지가 진짜 다음에 다가올 관건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